오늘은 CFD 거래의 기본이자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스왑 포인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스왑의 의미는 교환하다, 바꾸다가 있죠. 통화 스왑 등 통화를 서로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CFD 거래는 한 쌍의 통화쌍 혹은 어떠한 자산과 통화의 쌍으로 거래하므로 1일 이상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통화쌍을 기준으로 스왑의 기본 개념을 다뤄볼 텐데요.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스왑의 개념을 이해하고 앞으로 거래하실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스왑 포인트는 쉽게 말해서 포지션, 즉 거래를 하루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이자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이자가 발생할까요? 통화쌍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통화로 구성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화를 발행한 나라의 기준금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USD JPY, 달러 N 통화쌍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면 각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나와 있죠. 미국의 연준을 보시면은 4.5%라고 되어 있고, 유럽의 중앙은행 2.4%, 영국은 4.25 이렇게 나와 있죠. 일본 같은 경우 BOJ 금리는 0.5%입니다. 그럼 우리가 USD JPY에 바이로 진입할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USD JPY 통화쌍에다가 우리가 바이로 진입을 할 때 앞에 있는 기준 통화를 바이, 말 그대로 바이, 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대 통화 JPY를 sell,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기하는 약속인데요. USD를 사고 JPY를 팔아서 진입한 후에 이때 바이 포지션을 오픈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지 이익과 손실이 확정이 될 텐데요. 청산할 때는, 즉 클로즈 할 때는 이 샀던 USD를 반대로 팔고 팔았던 N을 다시 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진입 청산하게 됩니다. 이때 포지션 진입에서 청산까지 하루 이상이 지날 경우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통화, 돈이니까요. 그럼 얼마만큼의 이자가 붙을 것이냐? 이때 나라별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책정이 되겠죠. 내가 진입한 포지션이 바이인지 셀인지, 곧 어떠한 통화를 사고 파는지에 따라서 스왑 포인트가 결정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아까 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4.5%였죠. 일본은 0.5%고요. 내가 USD를 사고 그 다음에 N을 판다고 했을 때 USD는 내가 사는 통화이기 때문에 연 4.5%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요. JPY는 내가 빌려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돈은 내 자산이 아닙니다. 대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 0.5%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자, 단순 계산을 하면 내가 받는 것은 4.5%, 내는 것은 0.5%이기 때문에 스왑 포인트는 이 둘을 합치면 플러스가 됩니다.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는 바이 거래였는데 내가 바이가 아닌 셀로 진입을 했다면 반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연 4.5%, 5%라고 하니까 하루 이자가 굉장히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자, CFD 거래라는 것은 디퍼런스,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레버리지 거래를 하죠. 자, 1대 500의 레버리지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랏의 거래라는 것은 10만 달러를 뜻합니다. 우리는 증거금을 담보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0배 거래에서는 이 2000달러의 증거금만을 가지고 실제적인 거래량은 10만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USD, 달러의 기준으로 4.5%의 연금리라고 했을 때는 1년에 4,5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365로 나눠도 하루에 거의 13달러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시 못할 수준이죠. 물론 이 스왑을 결정짓는 요인은 각국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브로커와 증권사와 유동성 공급자 LP의 계약 조건이나 증권사의 이익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스왑 포인트는 증권사마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건실하고 우량한 증권사일수록 스왑 포인트의 경쟁력이 생기겠죠. 자, 오늘은 스왑 포인트가 왜 어떻게 생기는지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종목별로 스왑을 직접 검색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